비즈 방학 특강 모의고사 2회차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요, 대입학형 문제 중에서 24번 지문입니다. 24번은 제목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은 1회차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선택지부터 스캔을 해야 합니다. 자, 선택지 스캔을 해보면 첫 번째는 Glory of the Golden Past. 골든 패스트니까 그쵸? 아주 뭐 영화로웠던 과거 이렇게 되겠죠. 황금기였던 과거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두 번째 selfishness에 대한 이야기인가? selfishness는 이기적인 마음, 뭐 이기주의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reward work, 보상이 주어지는 일. 그죠? 뭐 또는 리월드 월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 뭐죠?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 요렇게 콜론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을 탑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요렇게 콜론이 있을 경우에는 non-material incentive 요것이 탑픽이다. 어휘력이 충분한 학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인센티브구나.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이 될 수 있겠죠. 동기나 일의 동기나 어떤 그렇죠. 일의 욕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주는 보상, 그렇죠. 추가적 보상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흔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인센티브 뭔지를 알아요 일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 조감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명사 단어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니까 한 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얘가 탑픽인 것 같다 정도여도 되니까, 다시 말해서 정확한 해석이 안 돼도 되니까 그쵸? 자꾸 선택지부터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요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은 문화유산이죠. 그죠? Cultural Heritage. 자, 그래서 각각 보면 뭐 과거에 대한 얘기인지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얘기인지 리월드에 대한 얘기인지 뭐 비물질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인지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인지 토픽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정리해 보시면 그런 과거에 그죠? 호화로웠던 영광이 릴리브 하면 묶여 있던 게 뭐 풀어지는 거, 그쵸? 또는 어떤 부담이나 힘든 게 그쵸? 이렇게 덜어지는 건데,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것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weaken, 팀워크를 해치는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기적 마음이 팀워크를 해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는 reward work가 against니까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 반대가 된다. 다시 말하면 피해가 된다라는 말이 되고요. 원래 목적에 피해를 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 비물질적인 인센티브가 그렇죠. 아주 뛰어난 동기 유발 요인이다. 이렇게 되죠. 다섯 번째는 문화유산이 투어리즘 부스터, 그쵸? 어떤 관광 산업을 더 부스터, 그쵸? 활발하고 더 좋게 만든다. 뭐 이런 말들일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을 한 부분들 여러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 말들은 결국은 모두 같은 말들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니까 인센티브 이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non-material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지 않고요. 요 노란색 형광펜의 어휘는 그대로 똑같은 다른 표현의 단어인 reward로 3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밑줄을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것들을 정리한 것이 마지막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을 개괄적으로 선생님이 하나하나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 지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1947년에 데드시 스크롤이라는 그쵸 것이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이 set a finder's fee 그죠? 그걸 찾는 사람에게 fee 그죠? 거기에 적절한 돈 보상을 준다라는 것을 설정했을 때 잘 찾을 줄 알았는데 결국 요 4의 사본인 데드 시 스크롤이 simply torn apart 다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어요. 왜? 너도 나도 보상을 받으려고 그쵸? 그 원본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막 찾아낸 거죠. 그쵸? 이 사람은 이 부분만, 이 사람은 이 부분만 막 찾아내다 보니까 사실 원본이 유지되지 않고 이렇게 찢기는 결과. 되시겠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연결할 때 similarly는 아주 좋은 단서가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를 덧붙이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덧붙이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공룡뼈 찾는데요. 그러면 공룡뼈를 잘 찾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broke them into pieces. 조각조각으로 그렇죠?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현대의 인센티브라는 개념도 no better, 더 낫지 않다.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되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하는 게 이제 컴퍼니가 보너스, 이제 인센티브라는 말을 보너스라는 말로 사용했죠.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 받으려고 타겟 커다란 원대한 원래 생각한 목표에 다가가지 않고요. 그 목표를 lower 낮추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모두 다 한 가지로 수렴되고 있는 거죠. 돼요? 4의 4본이 찢겨버리고 공룡뼈는 그쵸? 조각조각 나버리고 그쵸? 큰 목표가 아니라 목표치를 낮추어서 그것만 달성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의도한 목표와는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인센티브 주는 이유는 그렇죠. 더 열심히 일해서 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 사람들은 respond to 반응합니다. 인센티브에. 인센티브 그 자체에 반응을 합니다. and 그리고 not the higher intention behind them. 그 인센티브 이면에 뒤쪽에 있는 더 높은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기 선택지 중에서 자기가 고른 잘못된 답이 왜 내가 틀렸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시겠습니까? 이기심이라는 말은 요 지문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개인의 이득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팀워크를 해친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그죠? 큰 목표치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지 서로 팀워크가 안 맞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와 같은 지문을 만약에 여기만 대충 읽고서 지문 보기로 간다면 2번도 헷갈리는 것 같고 그러면 4번이 맞는 말인가 또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택지를 정확히 명확히 구분해 두고 이런 말은 아니야 라는 부분적인 부분의 오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4번도 인센티브라는 말은 좋은 거지만 non-material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걸 줘서 이렇게 되고 물질적인 게 아닌 게 주면 좋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귀결됩니까?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어야겠죠. 되시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선생님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는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자, 전체적인 사례 1번 그렇죠? 4의 4본의 훼손, 두 번째 공룡뼈가 조각조각 나 버린 것, 또 현대 회사에서의 모습도 별로 성과가 없다라는 것들 되시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한 가지로 모을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지문.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24번 지문은 전체적인 절차와 함께 정확히 리뷰해 주시고요. 개별 문장의 해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죠?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질문은 요 회차의 어법입니다. 어법 질문. 저는 어법 이번에 확실히 알겠어요. 이미 안 봐도 되는데요. 어법 질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